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수학 다항식 단원의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인수분해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볼 텐데요. 오늘 주제를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인수분해를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텐데 이때 치환의 과정이나 또는 인수정리 또는 더불어서 식을 약간 변형하는 그런 다양한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을 보겠습니다. 주어진 다항식은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 자,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심리적 거리가 분명히 발생하는 이유는 주어진 식이 4차식입니다. 그렇죠? 4차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분해를 당장 할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치환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지금 x 4제곱, x제곱이 등장하고 있죠. 그렇죠? x 4제곱은 x제곱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x의 제곱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서 x의 제곱을 문자는 여러분들 사용하는 아무 문자 사용해도 좋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라지 x를 쓰겠습니다. 라지 x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치환이라는 방법이 적용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어떻게 변형된 거죠? x제곱을 라지 x라고 했기 때문에 자, 주어진 다항식은 x제곱, 라지 x제곱 마이너스 2 라지 x 마이너스 8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두고 보면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충분히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얘는 라지 x 마이너스 4 라지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치환의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원래 문제의 상태로 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x제곱을 라지 x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을 라지 x라고 했기 때문에 이 라지 x 대신에 뭘 적어줘야 되나요? 그쵸, x제곱을 적어줘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금 차수가 2차식 곱하기 2차식이니까 2차식은 우리가 충분히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자, 보면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그쵸? 뒤에 있는 x제곱 플러스 2는 인수분해가 사실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더 이상 되지 않으면 요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항식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의 최종 인수분해 형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예제 4번은 왜 치환이라는 방법을 썼냐면 우선 x 4제곱 어떤 문자에 4제곱이 들어가 있는 지금 고차 다항식이니까 이 부분의 차수를 좀 낮춰서 생각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봤는데 보니까 x 4제곱, x제곱이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x 4제곱을 x제곱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반복되는 x제곱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치환 방법을 문제에 적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5번을 바로 연달아서 보면 다항식 x 4제곱 플러스 11x제곱 플러스 36 인수분해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앞에 문제에서 봤듯이 우리는 지금 x 4제곱, x제곱 x 4제곱은 x제곱의 제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 지금 반복되는 x제곱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치환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x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하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라지 x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36 얘를 인수분해하시오로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치환을 하고 봤더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x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36이 아무리 해도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얘기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완전제곱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완전 제곱식은 a 플러스 b 전체 제곱이나 a 마이너스 b 전체 제곱과 같은 형태로 쓰여질 때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보면 어떤 뭐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상수항이 있을 때, 자, 우리는 만약에 이 x제곱 2차 항의 개수가 1이면 이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1차 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2a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a죠, 그쵸? 이 a의 제곱이 상수항에 있을 때 우리는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고 x 플러스 a의 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자, 가만 보니까 지금 얘가 완전 제곱식 꼴이 되는지를 봤더니 완전 제곱식 꼴이 안 됩니다. 그쵸? 11x 그리고 뒤에 상수항이 36이니까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앞에 있는 11x가 11x가 아니라 12x였다면 다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 요런 형태였다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를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수학적 스킬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식을 약간 변형한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 4차식이 나왔습니다. 4차식을 바로 우리가 인수분해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치환의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 x제곱을 라지 x로 두면 라지 x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36 요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죽었다 깨도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얘를 가만히 보면 만약에 x제곱 플러스 11x가 아니라 12x 플러스 36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완전 제곱식 꼴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식을 우리가 마음대로 막 변형할 수 없으니까 이게 서로 같아지려면 다시 x를 하나 빼줘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x 플러스 6의 제곱에서 x를 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라지 x를 뭘로 두기로 했었냐면 x제곱으로 두기로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다시 x제곱 플러스 6제곱에서 x제곱을 뺀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식도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나요? 더 인수분해가 됩니다. 보니까 이 제곱에서 제곱을 뻗는 거죠.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니까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나요? x제곱 플러스 6에서 x를 더하고 x제곱 플러스 6에서 x를 뺀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좀 보기가 좋으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지금 인수분해가 또 되나요? 지금 가만 보니까 이 두 다항식이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그렇죠? 자, 이러면 인수분해가 완료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상을 함께 봅시다. 다항식 px를 인수분해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다항식이 3차식입니다. 그죠? 자, 아까 우리가 좀 차수가 높은 다항식에서는 치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치환은 어떠한 문자가 중복돼서 여러 번 반복돼서 쓰여질 때 치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지금 x제곱을 뭘로 치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x세제곱을 치환의 방법으로 뭔가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경우에는 치환을 쓸 수 없겠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인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수분해할 것이냐. 근데 좀 문제를 역이용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문제를 냈다고 가정하고,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뭐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뭐 적당한 1차식 곱하기 뭐 2차식 형태가 될까요? 뭐 2차식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던가, 아니면 뭐 1차식 뭐 모든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던가 뭐 그럴 겁니다. 그렇죠? 어쨌건 간에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적어도 1차식의 인수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수 정리를 한번 배웠죠. 인수 정리는 뭐냐면 이 다항식의 인수, 다시 얘기하면 나누어 떨어지게끔 하는 애는 그 인수가 0이 되게끔 하는 그 숫자를 다항식에 넣었을 때 그 다항식의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x 플러스 알파가 인수면 라지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 넣었을 때 이 값이 꼭 0이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인수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서 0이 되는 애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걔가 인수를 가질 테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인수를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여기 x에다가 뭘 집어넣었고 0이 되는 애, 걔가 인수인 건 알겠는데 뭐 어떤 수부터 어디까지 넣어봐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뭐 답을 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 머리를 써서 계산의 시행착오를 가장 줄이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봅시다.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상수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자, 이 상수는 지금 만약에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요 상수랑 이 상수랑 곱해서 만들어진 낼 거예요. 만약에 1차식 곱하기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인수가 된다 하더라도 상수는 요 세 상수의 곱이 바로 상수가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쨌건 간에 인수로 쓰인 이 1차식의 상수는 이 마이너스 8의 약수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수를 찾을 때 누구를 먼저 보고 이 상수 마이너스 8을 먼저 보고 이 상수의 약수들 누구 있을까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8 이것들 중에 하나씩 선발해서 넣어 볼 겁니다. 뭐 운이 좋으면 빠른 순서에서 뭐 답을 찾을 수 있을 테고요. 뭐 운이 좋지 않으면 뭐 오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기 x에다가 3 이런 걸 넣는 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죠? 절대적으로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되고 이 상수 마이너스 8의 약수들을 먼저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떤 수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여러분이랑 시행착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1인 걸 한번 넣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8. 이 값이 얼마죠? 이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니까 인수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에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얘는 마이너스 12니까 얘가 0이 아니니까 얘도 인수가 아닙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2 넣어보겠습니다. 자, 2 넣어보면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요. 이 값이 얼마입니까? 이 값이 0입니다. 그쵸? 지금 2를 넣어서 다항식 px가 0이 됐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인수를 x-2 그쵸? 얘가 인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이게 인수 정리죠.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px의 인수가 x-2인 걸 알았으니까 x-에다가 뭘 곱해서 px를 만들어지는지 다시 얘기하면 x-2로 나눴을 때의 몫이 얼마인지를 찾아내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8을 조립제법 뭘로 하면 되나요? 2로 하면 되죠. 그렇죠? 조립제법은 잘 할 겁니다. 1, 2, 1, 2, 4, 8, 0 나눠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몫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몫이 x제곱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몫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인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px는 인수 x-1을 갖고 있었고 얘로 다시 조립제법 이용해 가지고 몫을 찾아보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몫이고 나머지가 0이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얘가 인수분해가 더 되면 추가적으로 더 하면 되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인수분해가 더 안 되니까 여기서 인수분해가 종료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6번으로 한번 연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는 치환을 고민해 봅니다. 근데 치환이 안 돼요. 그죠? x세제곱, x제곱이니까 중복되는 문자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얘를 갖다가 인수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인수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인수를 찾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여기 뒤에 있는 요 상수를 보라고 했습니다. 상수의 약수가 인수가 되니까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3 중에 인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말도 안 되게 막 2 넣고 4 넣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착하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착하게 살면은 빨리 답을 찾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됩니다. 자, 1 한번 넣어보죠. P에다가 X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1 세제곱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3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이 얼마예요? 이 값이 10이네요. 0이 아니니까 인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 느낌이 오는데 지금 모든 항들이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0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 양수가 들어갈 수 없겠죠. 그렇죠? 양수를 다 넣어보면은 더했을 때 0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원래는 음수부터 넣어보는 게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꼴 얼마입니까? 이 값이 0이 되네요. 그러니까 누가 인수라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알 수 있는 px, 방식 px의 인수는 누구? 그죠? x 플러스 1이 인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다 목을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조립제법 쓰겠습니다. 1, 2, 4, 3을 누구로 나누면 됩니까? 마이너스를 나누면 되는 거죠. 아니, 조립제법 하면 되는 거죠. 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 0. 자, 그러니까 몫이 얼마가 됐나요? 몫이 얘가 몫이죠. 그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네요. 따라서 우리는 px가 인수 x 플러스 1을 갖고 있고 이때 나머지 인수분의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을 여기서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두 차시 동안 할애를 해서 뭘 배웠었냐면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배웠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배웠고, 자,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공식이 필요합니다. 자, 이 인수분해 공식은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주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연산 속도를 좀 높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식의 구조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문자가 중복 사용되는 경우, 네, 이렇게 뭔가 반복되는 식이 자꾸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복되는 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치환 정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근데 치환을 해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안에서 적절한 식을 변형을 해가지고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식을 변형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는 차수가 높은 식을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치환도 불가능한, 반복되는 식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환도 불가능하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인수 정리를 이용해 본다고 했죠. 그죠?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가 0이 되게끔 하는 그 값을 집어 넣어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면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넣어보는 숫자는 누굴 넣어본다고 했습니까? 가장 먼저 넣어볼 숫자는 상수항의 약수들을 먼저 넣어서 계산을 하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를 2차시 동안 나눠봤는데, 인수분해는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어쩌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정에서, 집에서 좀 많은 문제를 접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봐야지, 선생님이 지금 강의한 거를 갖고 그냥 눈으로 따라가면 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이게 수학적으로. 그런데 내가 나중에
그 현장에서 시험장에서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능숙하게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연습을 해보는 과정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